네트워크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면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폐기물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폐기물 처분장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이 아직까지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장님, 우리나라는 이제 전력 수급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아주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준위 폐기물 등 이게 폐기물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90%가 원전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의료 산업계에서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저희 원자력환경공단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패물에 대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9년도에 국가 방패물 전담기관에 이렇게 출범을 했고요. 현재 경주 방패장을 통해서 중전위 방패물을 관리하고 있고 현재 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이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이 이제 국회 아직 계류 중인데, 근데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84년도부터 방패장 부지를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국가 최대 지금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배치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님들 4분이 이렇게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요. 특별법안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긴 법이 아니고요. 10년 전부터 2013년도, 19년도 박근혜 문재인 정부부터 고준위 방패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을 모셔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마련해 주신 거고요. 네. 과거에 저희가 9차례에 걸쳐서 방패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관련 법들이 미비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시키지 않기 위해서 특별법을 이번에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원전 5대 강국에 있습니다만 상위 10개국 중에서 방패장 부지 선정을 착수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이 특별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될 텐데 21대 그렇죠. 국회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 계속 이렇게 통과가 좀 지연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될까요? 네, 지금 21대 국회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네. 네. 지난 21대 여야 원내 지도부가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 법안 발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습니다. 문제는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정쟁에 갇혀서 이 국민의 민생의 법이 제정이 안 된 이런 상황에 참 유감스럽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법이 지연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국가 전력의 30%를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고준위 방패물 포화로 인해서 2030년부터 원전 가동이 중단될 이런 상태에 있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특히 산업, 국가 경쟁력에 아주 치명적인 이런 악영향을 미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지하 연구시설 들어설 부지 선정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게 네. 어떤 시설인지 시청자들 잘 모르시니까 좀 충분히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하 연구시설은 고준위 방패물에 대한 어떤 기술을 실증하는 그러한 순수한 연구시설이 되겠고요. 지하 500m의 최종 처분장과 같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지하수 이동, 안반의 특성 등 그리고 처분 기술에 대한 어떤 실증 연구들을 하는 순수한 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패물 처분 기술 수준이 해외 선도국들의 약 50~60%밖에 안 되는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일부에서 고준위 방패장 부지가 처분장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설은 고준위 방패물이 반입이 안 되는 순수한 그런 연구시설이고 또 인허가 절차가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전환 자체는 불가능하며 그런 상황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 시설 3단계 건설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주민들은 이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감이 많이 갖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한 그런 안전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가 경주에 중저지 방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진도 7회 이상에 가는 그 내진 설계를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 지하수, 농작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환경 방사능 실험도 하고 있고 조사도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인 민간 환경 감시 기구를 통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로 방패장 운영의 안전 관리를 만전히 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폐기물 처분장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이 원자력을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이번 국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난 방패장 부지 선정을 위해서 40년간 노력해왔는데 이제 막바지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여야 원내 대표 여러분께서 지난 원내 대표진들이 합의한 고지리 방패장 제정을 이번 7일 이내에 꼭 제정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